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병원 서비스의 시작,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네, 이번 강의는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특히 이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한 기출문제, 그리고 또 이론, 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. 1강부터 20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는 1강부터 20강까지 함께하게 된 신진아 강사입니다. 저 또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상담실장, 그리고 현재 병원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은 총 4개의 1부, 2부, 3부,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. 총 2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. 네, 1부는 병원 코디네이터 이해와 기본 소양, 2부는 실무 중심 병원 CS 역량 강화, 3부는 실무 중심 병원 CS 역량 심화, 4부는 병원 운영 이해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. 네, 드디어 1강 최신 병원 코디네이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병원 코디네이터 공부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그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기 전에 고민을 했었는데요.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지?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?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면서 알아보다가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병원 현장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제가 주변에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를 하신 분들에게 이 계기를 많이 여쭤봤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고 공감하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한 응대를 해줬다. 네, 우리가 병원에 내원할 때 직원분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때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 직업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또 알게 돼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. 또 어떤 분은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항상 이 상담 코디네이터 분이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직업은 되게 멋있고 또 전문적이고 나도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? 일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검색해 보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은 이 치료를 우리가 받을 때 사실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옆에서 용기를 주고요. 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을 때 되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직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네, 또 다른 예로는 지인분들이 주변에서 너 되게 상담 잘한다. 내 이야기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. 상담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는 거 어때? 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서 병원 코디네이터란 직업을 또 준비하시고 또 취업을 진행하신 부분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여러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또 전공 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쪽 병원 코디네이터로 또 공부하신 분들도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고요. 또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직업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. 어떤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쪽으로 알아볼까?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요. 어떤 분들은 이전 경력을 통해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
그 어린이집에서 일하셨던 선생님이 소아치과 또 어린이 전문 한의원에 이렇게 취업을 하시면서 이전 경력을 살려서 이렇게 취업하신 분도 계셨고, 또 어떤 분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경력을 바탕으로 또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 취업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계기들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계기를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. 병원 코디네이터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자, 첫 번째, 병원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고, 자, 진료 전후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전문가다. 여기서의 연결은 앞서 살펴봤던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려운 용어라든지 어떤 궁금한 점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중간에서 병원과 환자 사이에 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들이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요. 또 진료 전후의 고객 응대를 담당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환자가 병원의 각 접점마다 내원을 해서 접수하고 또 치료받고, 그다음에 진료실 또 상담실 각각의 접점마다 긍정적인 경험을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병원 서비스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고객 상담 그리고 지속 관리, 원활한 조직 관리, 병원 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문 인력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. 자, 이 부분도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, 그렇다면 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맨 처음에 등장했던 배경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? 자, 이 부분도 기출문제에 잘 나옵니다. 1994년 미국의 병원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 치과 병원에서 처음에 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등장을 했고요. 이 이후에 피부과, 성형외과, 정형외과, 한의원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등장하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병원 코디네이터의 도입 배경. 첫 번째, 의료 경쟁 심화입니다. 97년 IMF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의료의 경쟁을 통한 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채용을 하면서 환자 유치 경쟁을 하고요. 두 번째로 고객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. 환자분들이 병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의료진과 직원의 응대 태도, 여러 가지 상담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병원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차별화가 필요해. 그러면서 고객 중심 경영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넓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고객 경험 설계자, 즉 병원 코디네이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료과 기준으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피부과 성형외과는 비급여 상담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. 그래서 이 상담의 역량이 중요한데요. 환자분의 어떤 시술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어떤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시술을 설명을 해야 될지, 그리고 예약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, 그리고 치료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될지, 이런 상담 역량이 또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한의와 한방병원이 특화 전문 한의원이 또 많이 있죠. 여드름 피부 전문 한의원, 소화 전문 한의원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. 그런 곳에서 내가 어느 진료과를 가면은
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양한 진료과를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정형외과,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지금 좋아졌는지,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지 예약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평소에 이 라포 형성이 또 잘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, 사랑니, 소아 전문 치과 다양하게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 외에도 안과도 있고요. 그쵸? 소아과도 있고 다양한 병원들이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내가 치료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